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은 미래식품 산업 트렌드는 오후 세션에서 다양한 교수님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일단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식품 산업의 환경이 변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식품 산업은 소비자와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관련해 가지고 무엇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은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메르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겁을 많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매우 우려하는 거가 이렇게 AI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 변종되어 가는 이 바이러스,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37.8% 나타내는 게 제조업체의 비위생적 식품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우 우려와 우려에 대한 것을 다시 겹쳐서 그냥 우려라는 카테고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84.6%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퍼센트죠.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무엇을 우려를 하느냐? 제조업체의 비위생적 식품 관리를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AI나 메르스 등 신종 바이러스고요. 여전히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게 유해 중금속과 잔류 농약이고, 그 다음이 미생물입니다. 식중독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 관리에 대한 거가 이 5위 순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람들을 우려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GMO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10개의 구분 중에서 9위 정도예요. 이제 스페인에서도 지난 뉴스에 보니까 광우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광우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져간 시청 앞에서의 그 엄청난 촛불의 물결에 있던 광우병이 이제는 소비자들은 거의 우려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이 제조업체의 비위생적 식품 관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소비자는 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을까? 첫째,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안전한가? 건강에 이로운가?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어떤가? 새로운 신제품이 많이 만들어지면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그 가격은 적절한가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관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우리 후손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고려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인가를 고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동물 복지를 고려한 식품인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미래식품에서는 이 두 가지도 공히 고려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식품은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식품이 안전하다, 우리나라 식품만큼 안전한 것도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는 불안한가? 한 번 식품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빠른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잘못 주장한 내용들이,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생산자나 전달자나 여기에 이제 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인데, 잘못된 내용을 검증 없이 서로 정보를 이게 분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 불안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 요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느낀 겁니다. 정말 정부의 늑장 대응, 잘못된 미흡한 대응,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지식 수준이 낮을 때 정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기업의 윤리가 실종된 사례들도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해썹 작업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썹을 받았느냐? 가짜 서류를 가지고 해썹 작업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있어서 그 시스템 중에 가장 그래도 우선해서 가고 있는 게 해썹 시스템인데 그런 것도 허위를 하니까 기업의 윤리가 실종이 되면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미처 뒤따라가지 못하는 식품의 규격 기준 이런 것들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소비자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소비자들이 가장 고려하는 사항, 우려하는 사항이 안전한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미생물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햄버거병. 예, 죄송합니다. 이 업체에서도 오셨을 텐데 이거는 팩트니까 예, 제가 여기다 넣습니다.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햄버거병 지금 이게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키코리아라는 데에서 자체 검사를 했을 때에도 여기서 오이르츠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또 미국에서 발생된 건데요. 여기에도 보면 이 햄버거 패티에서 미생물이 검출이 되어서 이 9살 난 어린이가, 제가 이 자료를 수집을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까지는 살아있어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전히 미생물이 검출이 되어서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그 유명한 독일에서 새싹새소에서 오이르츠균이 반응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서 예, 유럽 13개의 나라에서 식중독이 발생해서 사망이 53명까지 이르고 예, 엄청난 국가 간의 분쟁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또 있어요. 지금은 많은 어머니들이 안심을 하지만 한때 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이 되어서 분유를 먹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은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선식에서 여기 보면 예, 호두 뭐 그거로 만든 예, 신선식품인데 어쨌든 이런 즉석 섭취 식품에서 바실러스 세리우스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닭들이 성장을 할 때 여기 보이는 게요, 이게 다 와구모라는 진드기예요. 그러니까 진드기가 엄청나게 예, 지금 서식을 하고 있고 밤에만 또 이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잘 또 죽지도 않고요. 이것들이 자꾸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해준 살충제 갖고는 안 되니까 쓰지 말라고 한 그런 살충제를 사용을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커다란 문제점으로 발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EU는 어떻게 했느냐? EU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전부 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회수, 폐기 처분을 내렸어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했느냐? EU 모두가 모여서 원래 EU는 경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정보 교환과 경보 시스템을 강화를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연맹에서 이제 식품 중에 방사능이 오염이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중에 하나로 인식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제공하는 식품 방사능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여기 보십시오. 매우 신뢰와 다소 신뢰가 여기 보세요.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연속했지만 20% 미만이에요. 10명 중에 2명 이하가 정부를 신뢰하고 있으니 식품 안전 체감 지수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충제 검출이 된 이 달걀로 놓고 보면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부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유해물질 안전성 평가 방법도 잘못되었죠. 처음에는 농림부는 19,
26종을 화학물질을 검사를 해서 농약을, 식약처는 27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미허용되어져 있는 피프노닐은 전혀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동시 다성분 분석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농림부가 320종을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DDT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식약청이 27종에서 조금 더 늘려서 33종으로 안전성 평가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농약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HMR은 정말 하나의 커다란 시장으로 확대가 될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HMR은 한 끼 식사로 충분히 제공이 되지만 또 소비자들도 좋아하지만 문제점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연맹에서 2번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나는 도시락 테스트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따가 말씀드릴 비빔밥과 육개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됐어요. 일반 세균이 아니고 대장균이 검출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조금 더 확장해서 봤을 때에는 한 제품만 좀 우려사항이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별 그런 건 없었지만 어찌되었거나 미생물이 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지만 이 나트륨 함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WHO에서는 우리 권장하잖아요. 1일 2g 이하로 섭취를 하도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끼 그 도시락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이만큼 2g을 넘는 이런 나트륨이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끼 식사인데 아까 우리가 그 고령자 식품에서도 영양의 불균형을 제대로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까 앞선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도시락 하나를 먹으면 이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좀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 성분에 대한 거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특히 식이섬유,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식품에 비해서 영양 성분의 함량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함량은 너무 높고 영양 성분 표시가 본인들이 표시를 하는 그런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보면 다들 아시죠?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를 할 때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이런 콜레스테롤은 실제 측정값보다 제품 표시량의 120% 미만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은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식품에 있어서의 표시는 왜 중요합니까? 소비자와의 소통이에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실측치가 벗어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식품은 많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기술을 소비자하고 제대로 잘 소통하지 않으면 제품 개발은 되어져 있지만 소비자가 외면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트랜스 지방이 저감화가 되고 고올레인산이 많이 함유가 되는 콩이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시아 같은 데에서는 임산부나 어린이들이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사망을 하거나 시력이 나빠지는 이러한 그 실명까지 이르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서 쌀에다가 비타민 A를 강화시킨 골든라이스가 개발이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린피스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환경단체들이 GMO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좋은 어떤 영양 성분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고자 해도 외면을 받게 되면 헛것이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친환경 농산물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보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취급하겠다 20% 이하예요. 우리 많이 걱정들 했었어요. 이 아크릴아마이드.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하기 위해서 한때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그 감자칩이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고구마로 대신했고 쪄서도 하고, 외식업계에 계신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어요.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하는 GMO 감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먹을 의향 없어요. 16.3%만이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겠다 29.2%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싸고도 좋은 그런 그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랬어요. 싸고 좋은 게 어디 있느냐, 다 제가 파는 것이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미래식품이 나오면 가격은 저는 거기에 맞는 가격이 책정이 되면 훨씬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번 원료 성분과 가격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30, 40대는 그래도 가격보다는 그 원료 성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네요. 그러나 10대하고 20대는 가격을 더 우선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가 요구를 하는 그런 그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원료를 쓸 거냐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식품을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친환경 식품은 프레임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사실 소비자들은 친환경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슨 재배 환경이나 자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인식보다는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동물복지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기축산이나 무항세 축산은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동물복지에 관련해서는 고작 16.3%가 동물복지 인증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동물복지가 뭐냐? 5대 동물복지의 그 자유, 동물의 5대 자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뭐 제가 또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면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4.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보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동물복지 인증 마크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난각 표시에 여기에 사육 환경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할 거냐 말 거냐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거를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많이 당황스럽지 않아요?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 말하고 딴 분은 딴 말하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을 좁혀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소비자 지향적인 메시지 개발을 해서 새로운 미래식품이 개발이 되어졌을 때 프레임을 먼저 잘 짜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식품에 관련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을 해서 소비자가 거부감 없이 그 식품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슈를, 무엇을, 이 식품에서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GMO가 굉장히 어렵게 아주 1994년부터 이것이 개발되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프레임이 잘못 짜여졌기 때문에 그거를 깨려고 하니까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어떻게 이슈를 잘 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메시지의 컨셉을 어떻게 좀 더 디벨롭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그 개념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타당성 있는 그런 메시지를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할 때에, 저는 우리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미래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가 소비자한테 저는 잘 먹혀들여서 잘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